근데 공부해보니까 수학이랑 과학 성적이 안 나오네? 공부 점수 올릴 생각은 안 하고 티어 올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비고3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예비고3이 자칫하면 예비고1보다 공부를 안 해요. 그럼요.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 그 이유가 애들이 보니까 2학년 때 고생했고 스스로 보상을 주더라고요. 그쵸.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동리버스의 동영쌤입니다. 송쌤입니다. 겨울방학이 한창인데 네. 아이들 지금 상태 보니까 공부 너무 안 하던데? 너무 안 하죠. 네, 너무 안 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네들 지금 맨날 놀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후회할 것 같은데. 뭐 후에도 이미 성적은 만들어졌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후회 덜하는 겨울방학 활용법과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공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선 겨울방학은 수학, 과학에 조금 집중해야 되겠죠. 미리 공부 안 해놓으면 학기 중에 이런 수학이나 과학에서 어려운 문제 마주치면 고민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도 다 중요하지만 입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개학했을 때 다른 과목도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예비고1 학생들 저한테 와서 되게 막 슬픈 눈 하면서 선생님 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막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네. 고교학점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3월부터는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또 설날도 있잖아요. 이제 좀 놀다 와도 될까요? 여행 엄청 다니고 하루 종일 자고 마치 면제부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뭐 옛날 같았으면 한 대 때렸겠죠. 지금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윈터스쿨도 하고 아침부터 아이들을 잡아놓고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난이도도 모르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떤 학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어떤 계열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학생부를 또 진로랑 채우라는데 맞아.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직업도 몰라야 돼. 직업도 모르고 적성도 모르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죠. 선생님 저 기계공학과 가고 싶어요. 왜?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서요.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버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기계공학과 가고 싶은 친구도 아니고 의대 가고 싶은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우선 진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고 성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어떤 학과들이 있고 뭐 물론 대학은 사실 좀 나중에 얘기고 어떤 학과가 있고 이 학과의 교육 목표나 인재상은 뭐고 그리고 이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들은 뭐고 그러면 이 학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하는지. 그쵸.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영수 공부는 많이 하지만 진로, 직업에 대한 공부는 안 하잖아요. 아직 먼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진로와 적성에 맞춘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방학 시기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입시 전략 3년치의 방향성이 좀 나온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년은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진로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써야지 된다고 봐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좀 고1 때부터 완벽함을 조금 강요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진로를 정하라니까 나는 맞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해놨어. 근데 공부해보니까 수학이랑 과학 성적이 안 나오네? 그럼 기계공학 못 가는데 기계공학과를 해놨으니까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제 무슨 스케치의 시간도 안 주면서 야, 너 완성된 그림 갖고 와봐. 약간 뭐 이런 상황인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방학 때부터 겪어보고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기부 준비할 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수가 딱 닥쳤을 때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다행이다가 되는데 나 이거 공부도 안 해놨는데 세특도 할 게 많네? 그럼 2배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좀 저는 피눈물 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죠. 그 성적이 돼야 학생부도 뭔가가 되는 거고 수능 최저도 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한 학기 거든 2학기 거든 어떤 과목이든 하나라도 완벽하게 뭔가 해놓는 게 좀 필요하다. 우선 예비고1 학생들은 어떤 거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좀 좋을까요? 물리, 네.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네.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을 조금 좋아하고 잘해서 가기도 하지만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리에 대한 것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개념 정도라도 한 바퀴를
훑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물어보니까 통합과학에서 다 괜찮은데 물리랑 화학 파트가 네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통합과 통합 사회 정도는 한 바퀴를 돌려도는 것들을 보통 아이들한테 많이 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없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늘어난대라고 해서 막 대충 한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막 무리하게 선행하면서 막 속도만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훨씬 더 그쵸. 중요한 시기 아닌가. 왜냐면 1학년 2학기 걸 선행했다고 해서 2학기 걸 우리가 시험을 보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당장 시험 보는 건 1학년 1학기 때 3월, 4월에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선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처음 것도 안 되는데 선행을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애가 있어요. 자기 막 선행을 2학년까지 다 했대요. 네. 대수까지 다 해가지고 네. 막 어깨가 뭐 천장이 닿아요. 네네. 승모가 올라갔어. 천장을 더 높여야 되겠네. 딱 테스트 해보면 공통수학 원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맞습니다. 그때 하는 말, 아 무리하게 제가 선행하느라 기억이 좀 잘 안 난다. 맞습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현행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선행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은 아 그렇긴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불안한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옆에 누구 아들내미는 어디까지 했네 누구 딸내미는 어디까지 했네 아 우리 이렇게 대수까지 하다 보면 했네 이러면서 아 우리도 해야 되나? 그럼 학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여긴 선행 이렇게 2학년치 안 해요? 막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들도 확실하게 조금 보실 거는 얘한테 맞는 현행과 선행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선행을 조금 저는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조금 빨리 하면 좋은데 학생 개개인의 진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선행이 지금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고등학교에 맞춘 입시 전략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뭐 수학과학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로 봤을 때 예비 고1이면 아직 모의고사 3월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막 고2 고3 심지어 막 수능 거를 막 치겠다고 풀어보겠다고 좀 소위 말하면 까불락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실력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해를 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단어랑 좀 뭐 해석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탄탄히 하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대수 이렇게 막 자기 2학년 거 미리 문제 푼다고 해서 어깨 올라갈 때가 아니라 당장 공통수학 1부터 완벽하게 힐러 문제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좀 탄탄하게 해놓는 정확한 심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핸드폰이나 네네. 이런 거가 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보면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넣어놓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 이제 통제를 시키시나요? 아 저도 핸드폰 과목 이거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넣어놓고 다 잠가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뭐 강의 본다면서 핸드폰 키는데 그러면서 또 인스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핸드폰을 좀 통제하는 거를 스스로가 안 되면 학원에서 네네.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 네. 계획 짤 때도 네. 애들 그 있잖아요. 이제 발라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엄청 빼곡해. 쉬는 시간도 없어. 오전 6시 일어나서 막 아침 한번 러닝 한번 하고 오트밀 먹고 막 다 써 있는데 네.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차라리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짜는 편을 네네. 권장을 해서 네. 저는 반나절 계획표? 반나절 네. 계획표. 본인이 만약에 아침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계획을 다 수정할 수 있도록 대신 너무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 예비 고1 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봤다. 단어랑 해석이 됐을 때 그 본인이 설명할 수 있나? 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본인이 정도. 설명 이렇게 여유롭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독해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 다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제가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을 안 다니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면 아 내가 뭔가를 풀어보고 아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완벽하게 아는구나를 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대충 문제 풀고 맞았다가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아까 이제 예비고1 말고 이제 한 학년 위죠. 예비고2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생활의 첫 갈림길인데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좌절을 겪는 시기죠. 아 맞아요. 우선은 성적이 만들어졌고 나 학생부도 만들어졌고 1년치 나왔지 이제. 아 왜 내가 안 했을까? 그리고 이 성적이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을 텐데 정시를 할까?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고 어머님들도 학원은 보내놨는데 아 맞아. 성적은 안 나왔고 가장 고민이 사실 많은 시기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
요거를 지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예비고1 겨울방학 때 놀러 간다고 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네. 딱 이 친구 이때 만나면 이제 표정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비고2 학생들이 좀 흔한 실수가 고1 때랑 똑같지 않나? 모르니까 그쵸.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다가 조금 큰 코 다치는 일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학습량이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앞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인 원당 고등학교도 물화생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 2단원씩 더하면 8단원이에요. 그쵸.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통합과학 2단원만 했을 때랑 비교해서 6단원 늘어난 상태잖아요. 더 공부량이 2배에서 최대한 3, 4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맞춘 과목들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 본인이 선택한 거를 플러스 내 특기와 적성이 잘 맞는 학과를 조금 더 드러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선택한 과목들과 그 다음에 내가 2학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심화를 조금 더 드러낼 건가, 학업 역량, 탐구력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건가, 네. 그리고 진로에 맞춘 활동들은 어떻게 할 건가가 2학년 때는 더 심화로 많이 드러나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과목들과 그다음에 그 과목들의 수행 평가를 통해서 내 진로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 그렇죠. 그 생기부 작성이 정말 디테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은 풀로 1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3학년은 한 학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학년 시기가 학생부의 심화와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고2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형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교과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대학을 가려면 몇 등급까지 올려야 되고 근데 내가 면접이 있네?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 뭔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말하는 스피치 연습도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가는 이제 이 대학에서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일본어나 한문 같은 과목도 버리면 안 되겠다. 버리면 안 되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분석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뭐 연습 게임이었다면 이제 예비고 3입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진단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 2학년 거는 돌이킬 수 없죠. 이미 만들어진 거고 뭐 다시 시험 볼 수도 없고 수행평가도 다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한 학기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유의미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뭐 예비고1, 예비고2 다 어떻게 보면 망쳐놓고 그래 고3 때 뭐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고3 때 뭐 반영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고3 때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럼 3개월에서 서울대 갈 정도라면 다른 애들도 서울대 다 갔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꼼수 부리지 말자. 꼼수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잘 하자. 학생부 그리고 내신 그리고 수능 이거에 대한 이제 전략들이 조금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왜냐면 2학년 때 것까지 만들어졌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종합전형 쓸 거냐? 근데 종합전형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신도 보고 학생부도 보는 전형인 거잖아요. 근데 내신이 안 좋으니까 종합전형 써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9등급제 기준에서 5등급 애가 내신이 안 좋다고 학생부를 챙겼을까요? 학교 생활을 잘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종합전형을 쓰냐고요. 조금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선생님 논술을 할까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과 친구들은 수리 논술인데 얘가 수학이 5등급인데 수리 논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약수련 논술도 있던데요? 그럼 약수련 논술은 되냐? 그게 됐으면 이미 성적도 잘 나왔지 않았을까? 그거 하는 바에 차라리 수능 공부하는 게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정시할 거냐? 그럼 이제 또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아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지만 정시를 하는 이유는 정시로 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수능 성적도 비슷한 대학이야. 그럼 정시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는 시기고 2학년 때는 이제 어느 대학이 어떤 전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했다면 지금 시기에는 어느 정도 한 10개의 대학 정도로 학교를 추려서 그 대학에 맞춘 뭔가 공부법과 전략들과 수능 최저에 대한 전략들이 확실한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동현쌤, 예비고 3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 입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비고 3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예비고 3이 자칫하면 예비고 1보다 공부를 안 해요. 그럼요.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 그 이유가 애들이 보니까 2학년 때 고생했고 스스로 보상을 주더라고요. 그쵸.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제 고교학점제 애들은 해당 안 되지만 현재 고2 애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게 물화생지 투 과목들 아, 그쵸. 그 절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애들이 수행만 잘 챙겨도 A가 나오기 때문에 애들은 사실상 공부할 게 국영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거 한 학기 뭐 학생부 채운다고 뭐 크게 달라지면서 맞아. 라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풀어지면서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얘가 좀 공부는 하는 친구예요. 졸업하고 저희끼리 졸업생 파티를 해요. 너 근데 그때 겨울방학 때 너 내가 오전에 나와서 자습감도 간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뭐 했어 하니까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게임 중에 발로란트 했대요. 아, 왜 했어 하니까 은근히 풀어진다고. 물화생지 투 과목이니까 공부 안 해도 어차피 A 나오고 국영수밖에 안 하는데 어차피 EBS 틈틈이 해도 1등급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점수 올릴 생각은 안 하고 티어 올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로란트 티어만 올리면 다행이죠. 롤도 올리고, 피파도 올리고 피파도 올리고. 그 게임 내에서 유명한 감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수능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제가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어요. 맞아요. 텐션이 제일 낮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가. 맞아요. 이때를 더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머리 밀고 그냥 차라리 관련 독서실 가라. 머리를 왜 밀죠? 좀 의지를, 결의를 다지기 위해. 그래서 이때 가장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많이 안 한다. 주의해야 될 것도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양치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실무 이런 거 어디서 막 시대인재 거 서바이벌 공수해 와가지고 막 실무 푸는데 예비고 3 겨울방학 때 실무를 푸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떤 대안책이 있을까요? 저는 기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출.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부모 끝나고 실무 푸는 게 맞는데 현우진 드릴 막 자기 듣는다고 막 현우진 거 듣는다고 다 1등급이 아닌데. 자기 현우진 된 것처럼 그죠. 목소리 따라하고 어. 안녕하세요. 어려운 강의 같은 거 막 들으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듯이 시점 모의고사는 아직 건드리지 말고 네. 기출이 결국에는 이제까지 평가원이 냈던 수능이 냈던 기조잖아요. 그거부터 조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비고 3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9등급제 마지막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학생부 2년치 분석을 조금 해주고 3학년 1학기 이 1학기 가지고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학생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한 학기의 이제 방향성과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성적과 학생부를 가지고 너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교과 전형은 안 되고 이건 안 돼 있으니까 종합 전형이 좀 불리하고 그리고 넌 논술이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고 전반적인 전형에 대해 유불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완전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겨울방학 시기에 생기부 측면에서 또는 학습 측면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보통 이제 방학 때 가장 많이 쉴 수 있는 시간 힘든 거 알겠지만 이때 조금이라도 더 해놓으면 학기 중에 오히려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올 한 해도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화이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학생분들 입시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